이번 시간부터는 포장공사 설계 프로젝트를 바로 해볼 거고요.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내용을 좀 보면 집안 정비를 해야 되는가부터 보존기층 포설 및 다짐이나 기층 포장, 표층 포장, 기존 아스콘 절삭 후 포장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설계 프로젝트를 해볼 겁니다. 수량 산출서부터 1위 대가표, 단가 산출서, 내역서, 원가 계산서까지 전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 맨 밑에 보시면은 참고 도면 있고요. 구간은 같지만 이 구간에서 기존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서 도면을 확대해서 보면요. 아스콘 절삭 후 더 씌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스콘 절삭 후 더 씌우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이 구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표충 부분이 많이 노후가 돼서 기존 표충 부분을 절삭한다. 그러니까 기계로 깎아내고 다시 5cm를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절삭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로 되어 있죠. 이 공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흙만 있는 흙, 즉 토사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가정을 해서 처음부터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포장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면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도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거고요. 아스콘 포장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다면 콘크리트 포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세도는 저번 기본 개념 강의 시간에도 보여줬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상세 도면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하나씩 공부를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집안 정비부터 좀 볼게요. 집안 정비가 뭐냐? 만약에 절삭 후 포장이라면 집안 정비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이미 이렇게 포장층을 보면 표층, 기층, 보조기층 해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부분만 날려버리면 다시 표층을 포장하는 걸 아스콘 절삭급 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집안 정비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집안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토공의 성토 및 절토 구간의 유무를 파악해야 된다. 토공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성토 및 절토면 텃파기 부분, 대메우기 및 잔토 처리 부분을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글로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현재 집안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뭐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집안이에요. 집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포장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직각인 면이 있으면 차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방고라고 할게요. 지방고는 현재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획고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계획고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성토 부분이 됩니다.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죠. 이쪽 부분은 절토 부분이 될 거예요. 차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현재 집안이 이 부분만큼은 날려버려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토 구간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홈이 파인 구간은 다시 흙으로 채워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여기는 성토 구간이 될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절토, 자, 여기가 성토 구간이 되겠죠. 이런 집안 정비 여부의 그런 구간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는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사가 구간이 엄청 길고 그럴 때 이런 종단면도 구조의 이런 도면이 있는데 굳이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종단면도가 뭐냐? 땅의 높낮이를 보고 집안의 높낮이를 봐서 어디가 절토 구간이야, 어디가 성토 구간이야, 그거를 보는 것이 종단면도예요. 횡단면도도 있는데 횡단면도는 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잘랐을 때 도로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횡단으로 자른 또 집안 모양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길게 포장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도면이 횡단면도예요. 횡으로 자른 거고 종단면도는 길게 자른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도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도면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른 것이 종단면도, 그리고 이렇게 이게 20m라고 치면은요 보통 20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요. 요런 게 이제 단면으로 잘랐다 해서 단면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보조기층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갈입니다. 자갈의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이 40mm도 있고 25mm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자갈의 명칭을 보조기층이라고 하는데, 포설은 말 그대로 자갈을 이런 흙 안에 포설한다. 그리고 다짐은 말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면이 이쁘게 잘 자갈끼리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지는 행위를 다짐이라 그러겠죠. 포장공사 재료 중에서 보조기층 부분은 제일 하단부에 포설하는 재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보조기층 밑에 또 뭔가를 어떤 것에 재료를 넣게 되면 하단부가 바뀌겠지만, 저희 도면상에는 지금 보면 상세도를 보면, 단면 상세도를 보면 보조기층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사라고 치면, 이 부분이 토사라고 치면 땅을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터파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기존 토사고요. 제일 하단은 보조기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층이 될 거고요. 표층이 됩니다. 자, 다음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아스콘 기층은 도면에서 100mm로 되어 있고, 100mm는 10전입니다. 10전, 10cm, 100mm 두께로 되어 있다. 기층은 골재 규격이 파이 467, 즉 최대 치수가 40에서 30m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표층은 골재 규격이 파이 78을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파이 467과 파이 78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 조달청 중에서 강급 자재 중에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가보면 파이 467, 파이 78, 뭐 그리고 BB, 뭐 WC 이런 규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재료를 찾을 때에 대한 그런 명칭인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표를 보면 기층용 해서 BB-2라고 해서, BB가 이제 블랙 베이스라는 뜻인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BB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 BB2에 보시면 파이 467이라고 되어 있고, 포장층은 기층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BB2에 파이 467이라는 재료가 기층용 대표 규격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BB2 파이 467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표층용 보시면은 WC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7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규격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고 WC2 기억하세요. 그리고 표층용 대표 규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강급 자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강급 자재 설정할 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이런 규격을 찾아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봤고요. 포장공사가 생각보다 시공이 어렵지 설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공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롤러가 들어가고 뭐 살수 차량, 이제 물을 뿌려주는 차량이라던가, 뭐 이제 아스팔트를 포장해주는 기계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게 설계상에는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실제 포장공사는 시공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듭니다. 차량을 통제해야 되고, 그런 통제한 차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보통 여름에 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량산수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제 프로젝트 강의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만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량산출서 부분이라던가 1위 대가표 부분, 자세하게 이 내용의 강의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다음 강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더 집중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